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Y뉴스 이 기자가 만난 사람. 오늘은요, 네, 미인분이 한 분 나와 계시죠? 네, 공소리 리버럴 미디어 대표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 보통 영광입니다. 뭐 이런 거 나오던데. 아, 제가 그게 부족했네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언론을 인터뷰하는 언론 그래서 리버럴 미디어의 공소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원래는 대표님이시죠? 네, 예. 대표 겸 기자죠.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또 언론사를 또 참관을 하셨고, 지금 20대 시잖아요. 20대 네. 젊은 나이신데, 또 성칼럼도 많이 쓰시고, 면접을 봐서 이렇게 신문사로 들어간 게 아니라 러브콜을 받아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기자 생활을 또 하게 되셨잖아요. 러브콜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네네. 어쩌다가 이게 한번 미팅 해보자는 제의를 받고 시작하게 되었죠.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리버럴 미디어 공소리 기자입니다. 저는 우연히 일간지 기자로 일하게 되면서 언론계에 발을 디딛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자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글쟁이였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언론의 참담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었고, 그래도 저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후로 활동했기 때문에 크게 부조리가 있진 않았지만 잘못된 관행과 언론사가 발전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큰 회의감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투명한 언론, 올바른 소리, 편견 없는 뉴스를 지향하면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언론사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리버럴 미디어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리버럴 미디어에 보면은 엠블럼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파란색 새가 한 마리 있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저희 알바트로스예요. 알바트로스가 의미가 있는데요. 네네. 알바트로스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활동하는 새라고 하더라고요. 멋있어. 네. 네. 그래서 이제 알바트로스는 리버럴 미디어고 바람의 힘은 시민의 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의 힘으로 이제 언론사가 운영된다라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2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되게 참신하고 창의적이고 진취력이 있지 않나요? 헬스가 이런 언론사입니다. 아무나 인터뷰하지 않죠? 네. 네, 두 번째로 좀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예. 리버럴 미디어 주된 논조는 어떻게 되십니까? 특별한 논조보다는 시민에게 편견 없는 소식이라는 세컨 제오를 사용하면서 편견 없는 소식을 전달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버럴 미디어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다면 그것은 푸른색으로 젊은 청년, 젊은 시각, 젊은 뉴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젊은 관점에서 뉴스나 칼럼, 기자 수첩을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버럴 미디어, 푸른색.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지금 리버럴 미디어를 기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버럴 미디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리버럴 미디어 치면 블로그나 홈페이지, 웹사이트 다 뜨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SNS도 되게 활발하게 하고 계시죠? 네, 페이스북, 인스타, 네. 유튜브 등등 여러 가지 또 그런 SNS를 통해서도 기사를 만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녹색창에 한번 쳐보시면요. 리버럴 미디어가 젊은 층에 특히 인기가 있다? 그런 언론사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리버럴 미디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어가 없는데 미국에서는 조금 리버럴이 들어간 제어가 조금 있잖아요. 네, 많죠. 네. 진보적인 편집 방향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진보를 뜻하진 않아요. 그러나 진보의 뜻은 담고 있죠. 본지가 뜻하는 리버럴은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희망을 품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담고 리버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견 없는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편견이 뭐를 의미하는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리버럴의 뜻을 보면 이렇게 편견이 없다 이런 뜻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리버럴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부분이고 편견이 없는 거는 그만큼 공정하고 바른게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편견 없는 소식을 세컨 제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견 없는 소식. 사실 편견 없기가 제일 쉽지 않은데. 네, 그렇죠. 네. 사람이나 아니면은 취재 사안 중에서 인상 깊었던 건이 있으시다면. 네.
아무래도 저는 대면 인터뷰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1시간 내외 동안 대상자를 인터뷰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고 대화를 통해서 또 감정이입이 되는 순간들도 있고요. 가장 값진 취재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서 취재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의 정서가 숨어있는 그런 재밌는 취재가 아닐까. 그리고 그런 정서가 느껴지는, 사람을 사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취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군기 용인시장님, 서철모 화성시장님, 그다음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상금 부대변인님, 정계열 전 경기도 의회 의장님 등 아주 많은 분을 인터뷰하셨는데 네. 정말 죄송하지만 정치인 빼고는 없나요? 네. 네, 아직까지 저희가 좀 그런 다른 시민분들을 좀 네. 많이 못 접했어요. 이제 점점 더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앞으로는 더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5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그 젊은 여성 기자세요? 20대시죠? 지금 네. 나이를 밝혀주실 수 있나요? 아, 예, 저는 93년생입니다. 젊은 여자 기자신데 어려움 없나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느 조직에 들어가도 어리고 여성이고 이런 부분은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리 사회가 그러하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계도 마찬가지고, 특히 군대식 예절 문화, 사스마와리 문화 등 젊은 기자들에게 취약한 환경이 되고 또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문화들이 존재한다고 보여요. 그러면서 그래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은 언론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믿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재차 말씀드리면 여자 기자의 경우로 봤을 때 사람 관계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네, 출입처를 방문할 때 관계자와의 관계 형성을 할 때 관계자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성별이 남성분들인 경우가 좀 많아요. 많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남성끼리 어울리는 문화에 여성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죠. 같이 담배를 태우러 가거나 술자리 문화라든지 이런 데서 배제되기가 쉽다 보니 정보를 얻는 것도 친해지는 것도 그만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성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언론계의 모습도 저는 많이 보았는데요. 네. 젠더 폭력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폭력적인 말을 서슴없이 하는 부분에서는 여기자는 시집가면 그만둘 거라 오래 못 간다. 예전에 내가 여자 후배를 유산될 만큼 일 시킨 적이 있다. 그래서 유사를 시키셨대요? 예, 그런. 아니, 그러면 살인 그런 아니야?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전에 들은 건데요. 네. 예, 여자니까 여성성으로 출입자 관계자와 친해져 봐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폭력적인 생각이고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을 봤을 때는 많이 이제 젠더 감성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동료로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기자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욱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아까 그 군대식 예절은 뭔지 알겠어요. 단아까 이렇게 또 언론계가 사실은 이게 뭐라 해야 되죠? 이게가 네, 네, 또 신입 기자들은 또 경찰서 마와리 돈다면서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새벽에 어쨌든 근데 사스마와리는 뭐예요? 사스마와리예요? 이게 경찰과 돈다라는 의미가 합친 게 사스마와리라고 그래요? 경찰서 출입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어디 경찰서 출입하셨어요? 저는 수원에 있는 경찰서는 다 출입했어요. 네. 경찰청에서.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40대 초반이고 이제 20대 신데 젊은 기자로서 기존 언론의 문제점, 좀 바꿔야 될 점, 젊은 시각에서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네, 우선은 전 크게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와 그리고 출입처의 형평성 없는 언론 서열 매기기 이 문화는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짜뉴스는 말할 것도 없는 문제고요. 언론이 가짜뉴스를 생성한다는 것은 이미 언론이 죽었고 사회는 문란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근절되어야 할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출입처에서 언론을 서열화 매기는 문제는 가시적이진 않지만 실제로 관행처럼 굳어진 태도가 문제가 돼요. 뭐 중앙 언론, 지방지 언론, 뭐 메이저, 마이너, 인터넷 신문 뭐 이런 여러 가지 차등을 매기고 있는데요. 보다 형평성 있는 기준을 정해서 언론과 상대해야 되고, 형평성 있는 기준은 바로 시민과의 호흡이 되지 않는가, 뭐 기사 노출, 기사의 질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지금 보면은 경기도청 출입하시죠? 네. 혹시 성남시청도 출입하시나요? 네, 성남시청도 출입하고 있습니다. 아, 네. 경기도청이랑 성남시청은 그 언론사들 이렇게 기자실이 다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자실이 존재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기자실의 존재가 이게 분류가 되어서 뭐 지방 기자실, 중앙사. 통신사 기자실, 뭐 지방 중앙 나누고 뭐 이런 부분은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은 부분들 다른 기자분들이 또 기자실을 이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자실은 필요하지만 모든 기자가 취재를 하고자 하는 모든 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자실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약간 이것도 저의 편견이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한 군데가 기자실이 하나만 있어도 그 안에서도 서열화가 되지 않을까. 현 상황에서는 이런 약간 노파심도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점은, 아까도 잠깐 이제 녹화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저는 이 명칭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진 않는데, 그 지역 기자들의 그런 어떤 자질이나 뭐 함량 문제 이런 게 사실 계속 화두가 되고 있어요. 네, 뭐, 출입처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기자들끼리도 또 얘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게릴라 질문이신데요. 아니, 아까 사전, 그랬잖아요. 예. 저는 우선은 기자의 역량은 가장 중요한 건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기자분들마다의 각자의 고유의 특이한 상황들이 있을 거고 이해는 해요. 어떤 부분이든 그 부분이 특화된 부분이 기사인지 혹은 좀 더 뭐 취재하는 뭐 능력이라든지 정보를 얻는 능력이라든지 각기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뭐 기사가 제대로 발굴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은 기자로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활동 계획이 궁금해요. 또 계속 언론을 하실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언론 활동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버럴 미디어로 계속 할 생각이 있고요. 혹시 제가 리버럴 미디어를 하지 않더라도 언론계는 어떻게 해서든 닿지 않을까, 평생에 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리버럴 미디어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기사예요. 기사의 질, 영순위이죠. 그렇지만 1순위는 시민에게 어떻게 다가가는가. 기사뿐만이 아니라 뭐 카드뉴스, 동영상 뉴스 이런 것들로 이제 시민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 생산을 주력하는 그런 매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활발하게 전개해서 더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다양한 기사를 쓰도록 그런 매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고요. 기사는 당연히 영순위 콘텐츠로 좀 더 시민 독자와 함께 가는 언제나 진실을 가리지 않고 시민과 함께 가는 그런 리버럴 미디어로 거듭 발전하겠습니다. 공소리 기자님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거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경기도 기자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선구자격이에요. 예.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예, 카드뉴스도 제일 먼저 시작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지만 정말 선구자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소리 기자님이시니까, 비어있는 소리가 아니라, 공공이 원하는 소리, 또 공공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소식을 전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새해 인사라도 어떻게 예, 저는,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하고 싶은 일 이루시면서 또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